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게임즈 모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게임들 중에서 Simon Says라는 게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 Simon Says라는 게임은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컴퓨터가 랜덤으로 만들어낸 타일의 패턴을 게임 플레이어가 기억을 해서 그대로 패턴을 선택을 해주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그 패턴을 맞추지 못하면 이제 뭐 게임이 종료가 되고, 패턴을 제대로 기억을 해서 계속해서 잘 맞추면 게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럼 사이먼 세즈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상 환경을 가지고 올게요. 그 가상 환경에다가 이 프리게임즈라는 모듈을 다운로드를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만든 가상 환경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때에는 conda info envs 콘다야, 가상 환경 내가 몇 개 만들어 놨는지 보여줘, 어디에 만들어 놨는지 보여줘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은 파이썬 게임이라는 가상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을 액티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명령어를 작성을 해줍니다. 파이썬 게임. 자, 저는 미리 프리게임즈라는 이 모듈을 PIP를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 실제로 잘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PIP install freegames 라고 했더니 requirement가 already satisfied 돼 있다, 이미 깔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드 에디터로 저는 아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톰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상 환경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아톰을 불러주면 이 아톰이라는 에디터 안에서 가상 환경과 연결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파이썬 게임이라는 이 가상 환경에다가 프리게임즈라는 모듈을 설치를 해 놓았죠. 이 가상 환경과 아톰 에디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톰 에디터에서 프리게임즈라는 외부 모듈을 내가 사용을 해도 에러 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먼 세즈 게임이라는 이 코드는, 소스 코드는 프리게임즈에서 제공하는 것에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프리게임즈 어딨죠? 프리게임즈 사이먼 세즈. 이 사이먼 세즈 게임을 코드를 여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간단한 게임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파이썬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코드는 가지고 있고 이 소스 코드가 제대로 잘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B 눌러주면은 아톰에서 코드가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이먼 세즈 게임은 이 그래픽 타일 안에서 제가 마우스를 화면을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콘솔 창에 보면 패턴 랭스 1 하고 해서 게임이 시작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컴퓨터가 랜덤으로 선택한 타일은 초록색이었죠. 그래서 초록색 타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대로 패턴을 맞추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번에는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패턴에 이어서 또 다른 타일을 선택을 했어요. 똑같이 초록색을 2개를 클릭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더 길어지기 시작했죠. 패턴이 점점 하나씩 더 길어집니다. 초록, 초록, 파랑, 파랑, 초록, 파랑, 파랑, 빨강, 초록, 초록, 파랑, 파랑 하고 빨강이었지만 만약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패턴을 까먹고 노란색이었나 보다, 카키색이었나 보다 하고 카키색을 클릭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형태로 소스 코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파일을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나란하게 소스 코드를 옆에 놔두고
하나씩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현재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면 파이썬이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파일은 파이썬 파일이라는 것을 아톰 에디터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trl S 저장 버튼을 눌러서 오늘이 1월 7일 Simon says 한 다음에 점하고 py 해서 확장자까지 설정을 해주면 이제는 파이썬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톰 에디터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키지 중에서 여기 파일에 세팅에 간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 중에서 스크립트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파이썬이 이 아톰 에디터에서 실행이 돼요. 지금 저는 얘가 잘 인스톨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이썬 코드가 내가 작성을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뭐였죠 이름이? 패키지 제가 다운을 받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오토 컴플릿 파이썬이라고 하는 모듈을 다운로드 요거예요. 요것을 다운로드를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 다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PRI로 시작되는 파이썬 관련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코드를 짤 때. 자, 그러면 지금 파일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Simon Says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Simon Says 이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모듈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터틀 모듈 사용하고 있고요. 프리 게임즈 모듈 사용하고 있고요. 랜덤 모듈 그리고 타임 모듈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 게임즈 모듈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같이 따라오는 애가 아니라서 우리가 가상환경에서 pip 인스톨을 통해서 프리게임즈를 다운로드를 받아줬어요. 하지만 터틀이나 랜덤 모듈 그리고 타임 모듈은 파이썬을 설치를 할 때 자동으로 같이 따라와서 pip 인스톨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만큼 내가 사용할 모듈들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모듈이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Ctrl Shift P 눌러주면 아래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에러도 발생하지 않고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가 나와 있죠. 자, Simon Says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 함수, 스타트 함수, 그로우 함수, 플래시 함수, 탭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 놓은 함수죠.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들은 내부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죠. 파이썬이 코드를 이제 읽어올 때는 여기 실제로 함수를 사용한 곳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먼저 이 셋업 함수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셋업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방금 전에 깜빡하고 뭐가 생겼다가 사라졌는데 이 done 함수를 같이 써주면 그래픽 화면이 이렇게 멈춰 있어요. 즉 셋업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흰색 화면 그래픽 창을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셋업 함수는 여기 모듈에서 보다시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여기 터틀 모듈에서 가지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틀 모듈에서 셋업과 hide turtle, tracer done, update on screen click이라고 내가 사용할 함수들을 임포트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셋업 함수에 현재 지금 420, 370하고 0 해서 4개의 데이터가 전달되어 있어요. 420, 420 두 개의 데이터는 가로, 세로 이 그래픽 창의 크기를 말하고 370과 0은 이 그래픽 창이 나타날 위치, X좌표와 Y좌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쉬우니까 쭉쭉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hide turtl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셋업 함수는 이해를 했죠. hide turtle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지금 이 셋업 함수나 다른 여기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함수들이 터틀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터틀이 등장을 해서 그림을 그리곤 해요. 그래서 그 터틀을 화면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비로소 이 역할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이드 터틀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고 트레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B를 하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함수가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되겠구나 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냐면 좀 더 큰 화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무슨 에러가 발생했냐면 여기 보면 네임 그리드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라고 네임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리드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 즉 그리드라는 함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드라는 함수는 모듈에서 가져온 애가 아니었고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드라는 함수가 없는데 라고 알려준 거죠. 자, 그러면 def 이 그리드 함수를 가지고 와서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여기 print draw grid of color tiles라고 하는 문자열이 콘솔 창에 찍히고 스퀘어 함수 4개가 차례대로 실행이 된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한번 컨트롤 시프트 B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 이 5개의 함수를 진행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래픽 창이 예쁘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드 함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기 전에 트레이서 함수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꺼주고 만약에 트레이서 함수를 true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B. 그랬더니 터틀이 차례대로 예쁘게 스퀘어를 그려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트레이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터틀 그래픽 창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게 그냥 결과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false로 맞춰주고 다시 이제 그리드 함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타일을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원래 이 그래픽 창에는 흰색 화면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4개의 컬러 타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터틀이 만들어준 그래픽 창에 스퀘어를 4개를 그려줬기 때문이에요. 자, 결과를 보면 여기 다크 레드가 여기 그려져 있고 스퀘어, 그리고 다크 블루 스퀘어가 여기 아래, 다크 그린은 왼쪽 위에, 그리고 카키 컬러의 스퀘어는 여기 왼쪽 아래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퀘어 함수가 지금 이름 그대로 스퀘어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보면 4개의 데이터가 전달이 돼요. 마지막 데이터는 그 스퀘어 컬러를 지정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 3개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터틀이 만들어낸 그래픽 창에서 스퀘어가 어느 위치에 만들어질 것이냐를 설정하는 곳이고, 세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가 어떤 길이로 그려질 것이냐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스퀘어가 전부 다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4개의 스퀘어가 다 크기가 똑같으니까요. 위치만 다르죠. 참고로 여기 가운데가 바로 0,0, x좌표가 0이고 y좌표도 0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크레드가 200 길이로 그려졌던 것을 우리가 트레이서 함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0, 빼기 200 지점에서 다크블루, 그리고 빼기 200의 0 지점에서 다크그린, 빼기 200의 빼기 200 지점부터 200 크기의 스퀘어가 카키색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 함수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냈고, 그리드 다음에 진행이 되는 함수가 쭉쭉 내려가 보면 바로 온스크린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온스크린 클릭이라는 이 함수는 역시 터틀 모듈에서 가져온 함수인데, 온스크린 클릭 함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스크린 클릭 함수는 이름 그대로 여기 위까지 진행됐을 때 타일이 그려졌었죠. 그 그래픽 창을 내가
그 그래픽 창이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그 스크린을 내가 클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내가 클릭을 하면 비로소 이 온스크린 클릭 함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사람이 화면을, 그래픽 창을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전달한 이름의 함수가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지금 스타트가 없으니까 네임 에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온스크린 클릭 함수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스타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타트 펑션 스타티드 라고 적어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예상되는 바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 4개의 타일이 그려진 그 그래픽 창에서 화면을 클릭을 하면 스타트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러면 콘솔 창에 이 글자가 찍히겠구나 하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온스크린 클릭 함수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류가 없죠? 자, 클릭을 하면 어떤 오류가 나타나냐면, 이것도 역시 큰 화면에서 볼게요. 보면 타입 에러, 스타트 함수는 빵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 위치 전달인자를 0개만 받아야 되는데 2개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난 분명히 전달한 데이터가 없어요. 만들 때도 전달한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떤 에러가 나 있냐면 2개의 전달 인자가 있었다. 전달한 데이터가 있었다. 스타트 함수에 뭔가 2개의 A, B 2개의 전달된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에러가 나타나는 이유는 온스크린 클릭 함수의 특징이에요. 온스크린 클릭 함수는 코드를 진행을 시켰을 때 화면을 클릭하면 그 내부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사람이 화면을 클릭할 때 그 마우스로 클릭한 위치, X좌표와 Y좌표를 이 내부에 있는 함수에게 전달을 합니다. 따라서 A 데이터, B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자동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트 함수를 만들 때도 전달인자 2개를 받아들이게끔 함수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면 진짜로 어떤 데이터가 받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받은 2개의 A와 B의 데이터에 각각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B를 하고 온스크린 클릭 기다리죠. 그래서 게임 플레이어가 클릭을 하면 분명히 내가 클릭한 위치에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가 스타트 함수에 A 그리고 B라는 이름의 전달인자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콘솔 창에 확인을 해보면, 큰 화면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스타트 펑션 스타티드라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글자가 찍혔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A에는 104.0, B에는 76.0 이라는 데이터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A와 B 각각은 사실은 뭐인 거예요? X좌표와 Y좌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에 걸맞게 XY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X 띄어쓰기 해주고 Y 여기까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온스크린 클릭의 스타트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스타트 함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예상은 가죠. 스타트 함수를 했을 때 뭘 하겠어요? 게임이 시작이 되고 컴퓨터가 이제 패턴을 고르기 시작하겠죠. 요 3줄의 코드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겠습니다. 네. 자, 넣어주면 이제 스타트가 실행이 되면 게임 스타트라는 글자가 콘솔 창에 찍히고 그로우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로우 함수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이 그로우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컴퓨터가 타일을 선택을 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그로우 함수가 끝나면 그 아래에 있는 온스크린 클릭의 탭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우선 우리는 그로우 함수를 이해해야 되니까 온스크린 클릭 여기 20번 줄에 있는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놓고 코드를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로우 함수는 역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이니까
여기 전 원래 소스 코드에서 grow 함수만 가지고 올게요. grow 함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일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grow 함수가 어떻게 Simon Says 게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스타트에서 grow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화면에 콘솔 창에 grow pattern and flash tiles라는 글자가 찍히겠죠. 그런 다음에 24번 줄이 실행이 되고 25번 줄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두 줄의 코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 리스트 함수의 역할, 초이스 함수의 역할,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일이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타일이란 값을 패턴이라는 리스트에 넣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차례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